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진흥원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맡고 있는 권영일입니다. 제가 세미나에서 이 주요 이제 선진국들의 빅데이터 전략과 시사점 이 제목으로 요청을 받아서 사실 정리하기도 좀 쉽지는 않았고요. 그렇지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좀 간단히 좀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서론으로서 그 데이터 가치 변화 중요성에 대해서 왜 국가의 핵심 전략으로 빅데이터를 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미국, 영국 등 한 5개 국가에 대해서 뭐 이게 사실은 오픈 데이터부터 빅데이터까지 한 6년 정도 되는데 짧게 그 국가별로 추진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시사점과 추진 방향으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가치의 변화입니다. 가트너가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할 때 21세기의 원유다 하면서 2012년도 얘기한 바 있고요. 또 다르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80년대 반도체가 산업혁명의 쌀이라서 뭐 거기에서 좀 비유한 것 같고요. 이거는 데이터가 뭐 가공, 정제, 원재료 개념에서 맞지만 이게 소모나 소비되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떤 재사용되는 가치 자본이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최근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MIT 2016년도 MIT의 기술 보고서를 보면 그 데이터 자본의 부상해서 한 12쪽짜리 핵심 그런 보고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딜로이트는 2014년도에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자본으로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고 있고요. 지난해 2월달에 매경 한국 이제 경제 보고서를 만들었던 롤랜드 보고에서 부회장이 한국 왔을 때 과거 이제 산업 경제 시대에서는 금전 자본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돈이 아니라 이 빅데이터가 어떤 중요한 자본이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이 데이터 자본이 사실은 이제 재이용되면서 상당히 파괴적 혁신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무한 가치를 만들어가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 경제에서 토지, 노동, 자본의 3요소가 생산 3요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장이나 숙련공, 뭐 금전 자본이 어떤 투입 요소였다면 이제 4차 산업에서는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포함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특히 데이터 자본에 대한 활용이 상당히 활용도 제고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 자본을 활용한 이제 혁신 기업들이 특히 미국, 영국, 중국 중심으로 속속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안 보일 텐데 이 보면은 결국 글로벌 빅데이터의 어떤 생태계 현황이고요. 밑부분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로서 사실은 다 포진하고 있고 데이터 인프라 관련된 어떤 신생 기업들, 이쪽은 이제 어널리틱스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응용 어플리케이션 쪽에 보면은 뭐 소매, 그다음에 법률, 뭐 마케팅, 교육, 부동산 해서 여러분들 한번 요 키워드를 검색해 보면 아주 고해상도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기업들이 신생 기업들이 상당히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가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면 빅데이터가 지금 정보 시스템에서 어쩌면 이제 고가 내지는 정보 시스템 근거에 쌓여 있는 이 형태고요. 그래서 뭐 한 0.5% 정도 사용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이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매초 한 4만 번 이상의 검색 엔진을 시행되면서 뒷단에서 계속 그런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뭐 2015년도 기준으로 한 10억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한 300시간씩 동영상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업자에서 이제 뭐 지난해 기준으로 한 19조 원에, 그래서 이 아마존 클라우드가 아마존의 어떤 현금 기계,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뭐 이런 형태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뭐 보건 의료 쪽에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어떤 기업들이 순이익을 증가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소도매 이런 쪽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MIT와 이제 오라클이 같이 만든 기술 보고서 12쪽짜리 보고서인데요. 결국 이 보고서에 얘기하는 게 데이터 캐피탈이 새로운 가치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기존의 최저가, 아마존이 이제 그 유통점에 나오면서 어떤 그런 최저가를 파괴한다든지 우버나 테슬라처럼 기존 시장을 파괴해서 신규 시장을 만드는 뭐 이런 형태로 그 혁신을 지금 주도하고 있고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 미국의 그 S&P 기업의 한 84%가 그 소프트웨어나 데이터가 차지하는 그 무형 자산으로 좀 보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그 미국 내 데이터 어떤 그 가치가 8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천조 원. 사실 천문학적 어떤 그런 돈이 되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게 되게 상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본들이 계속 공공이나 민간에서 돌고 그런 것들이 다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은 이제 뭐 예전에 인터넷 웹에서 이제 데이터 웹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 개방 쪽의 한 축이면 이제 영국 이런 쪽에서는 BBC나 이제 언론사들이 이런 데이터들 또 연동하고 있고 또 이 출판사, 저널사들이 데이터를 개방하고 그다음 생명과학 연구 데이터들, 그다음 지리 공간에서 데이터의 외부성이 생기면서 어떤 데이터 웹을 만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제 신생 기업이나 이제 아마존, IBM 왓슨 같은 데가 또 그런 어떤 판독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그래서 이런 투입 자본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키는 형태로 데이터가 재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그 MIT 보고서에 있는 얘기인데 조금 어려운 얘기는 하지만 데이터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킨 세 가지 특성이, 이 데이터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가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제 어널리틱스, 이제 애플리케이션 쪽에 동시다발적으로 좀 활용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 화폐와 어떤 재화에 이 매칭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경쟁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대체성으로 하나의 데이터가 계속 그 유일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좀 독식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데이터들이 어떤 경험적 재화, 계속 경험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또 그 가치가 상당히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승자 독식, 어떤 그런 플랫폼 사업자 중심으로 가는 특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책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신생 기업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레버뉴가 늘어나거나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어떤 정보가 이네이블 되거나 데이터 어떤 주도형 기업으로 어떤 비용을 절감시키고 그 혁신이 일어나는 뭐 그런 기업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그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한 그 10억 불,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1조 되는 기업이 신생 기업이 될 때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한 81개 나왔는데 지난해에는 한 57개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포춘 500개 기업은 한 20년 걸렸는데 이런 신생 기업이 한 4.4년. 그래서 이 중에 한 32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고 18개가 중국, 그다음에 4개가 영국, 그다음에 인디아, 뭐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해가지고 사실 한국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어떤 이런 데이터나 뭐 클라우드 이런 그 AI 이런 쪽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 많이 이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제 사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빅데이터 추진 전략을 좀 5개 국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그 오바마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제 오픈 데이터 그 정책을 하면서 빅데이터 R&D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요 이제 6개 R&D 기관에서 미 과학재단 NSF, 국립보건원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연구 데이터나 보건 데이터를 많이 개방해서 최근에 이제 IBM의 뭐 판독 데이터 이런 쪽에 어떤 자본으로 들어가서 또 유전체 데이터 이런 것들 뭐 국내 기업도 활용한 데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좀 활용성을 되게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IT에 대해서 어떤 선도 어떤 그런 국가로서의 그런 R&D 투자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뭐 민간의 활성화, 그래서 뭐 클라우드 퍼스트 이런 게 하지만 결국은 공공이 하고 있는 것들을 민간 기업들한테 서비스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그게 뭐 데이터 플랫폼을 포함해서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확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제 7대 전략 및 17대 이제 세부 과제로서 그 빅데이터 기술을 반영한 이제 차세대 능력으로 그 함양시키기 위해서 그뭐 전달 처리 속도 뭐 그다음에 복잡성 이런 거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신뢰성과 뭐 타당성 제고하기 위한 그 R&D 지원, 그리고 빅데이터 어떤 인프라 구축, 그래서 국가 그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의 그 개인정보 보호,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특히 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정보가 이동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로서 서비스 국가 정책을 가져가고 있고, 또 데이터 과학자 양성, 그다음 정부 기관 간 아까 앞서 말씀드린 6대 그 R&D 기관을 축으로 해서 그 이후에 2015년도에는 이제 미 전역으로 그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빅데이터 핵심 생태계를 어떤 지원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이제 2015년도에 보면 그 NITRD라는 이제 연구개발 R&D 프로그램을 가지고 미국 내 전역으로 연구기관, 기업들, 대학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4개의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남부는 이제 헬스케어 제조업, 북동부 쪽은 이제 에너지 금융, 기후 변화, 중서부는 농업식품 스마트 시티, 그다음 서부 쪽은 실리콘밸리나 이제 이쪽에서는 개인 맞춤형 의료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빅데이터 리지널 지역 허브와 자전거의 그 중심축을 허브라고 하면 바퀴살처럼 되는 그 스포크 개념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축으로 해가지고는 서로 연계 데이터 발굴, 그 사례 공유하면서 한 25개 이상의 대학들, R&D 재단, 기업들이 참여해서 데이터 수집, 분석, 그다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그 캐머런 총리가 들어와서 뭐 파워 피플 하면서 시민 참여형으로 데이터 개방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면적으로 쭉 추진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뭐 오픈 데이터 정책이 대표적인, 그리고 그런데 R&D 투자를 해서 그 C칸 여러분 들어보지 모르겠지만 그런 오픈 플랫폼도 만들어가고,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캐비넷 오피스하고 이제 기업기술혁신부에서 공공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 데이터 전략위원회와 그다음 오픈 데이터 인스티튜트를 만들어서 공공, 민간, 대학까지 지원하는 그런 이제 어떤 뭐 리걸 바디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추진체를 좀 하면서 적극적으로 민간 활용을 하고 기술 투자도 이렇게 계속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성 측면에서는 이제 3단계 이상인데 5단계로 해서 3단계는 이제 구조화된 데이터들을 그 프로그램 읽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콤마로 하는 CSV 타입으로 준다든지, 뭐 4단계에서 이제 고유 식별자로 해서 준다든지, 5단계에서 이제 그 링크드 데이터나 RDF 포맷에서 기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기계가 읽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주는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럼 1단계는 이제 PDF 같은 문서 형태로 주는 거고, 2단계는 이제 오픈 포맷이 아니면 엑셀 같은 그런 거를 이제 2단계인데, 어떤 상위 단계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재사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2015년도부터 이제 영국은 그 경제사회연구위원회 ESRC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영국 전역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개 분야의 행정, 그다음에 비즈니스 지자체, 뭐 소셜 데이터 센터 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런 데이터 센터를 대학 중심으로 좀 지정하고 그 데이터 활용, 공동 프로젝트, 인력 양성 이런 쪽으로 해서 R&D를 포함해서 한 7,500억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온다고 지금 뭐 웹사이트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단계는 이제 행정 데이터 연구센터 해가지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데이터 리서치 네트워크 혹은 센터로 해서 주요 대학들, 그래서 뭐 사우스햄튼 대학이나 에딘버러, 뭐 에섹스 뭐 이런 대학들과 서로 연계해서 데이터의 그 비식별뿐만 아니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비즈니스 센터로서 이제 얼번 빅데이터 센터에서 우리 스마트 시티 하지만 도시 내 교통, 주거, 교육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안들을 분석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는 이제 시민사회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소셜 미디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하여튼 미국 전역에 이런
쪽에 여러 분야로 계속 그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그 관련된 3단계 어떤 그런 기관들의 센터들의 역할이고요. 최근에 그 2월달에 그 한 영국 IT 정책 포럼을 한국에서 한 적이 있는데 영국 그 정부 쪽에서 와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좀 요약한 건데요. 그래서 영국이 최근에 이제 국가 전략으로 인공지능 쪽을 되게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고 이 세 가지 방향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 전체적인 데이터의 접근성을 좀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사회적 관점이나 개인 관점에서 어떻게 공정하게 공유하려 할 건지 뭐 데이터 트러스트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저작권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이 아주 잘하고 있는 그 연구 데이터들을 개방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자본 이제 재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그런 스킬들을 전체적으로 그 확대시키는 쪽으로 가서 뭐 산업계 투자도 활성화시키고 뭐 딥마인드 여러분들 아시피 이런 회사들 다 영국의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었는데 뭐 구글 인수되고 뭐 시프트키 이런 회사도 마이크로소프트 인수되는 뭐 이런 실적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AI 그 박사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그리고 보다 이제 효율적인 컴퓨팅 환경이나 어떤 결과물을 이제 민간으로 이전하는 문제. 예, 그리고 특히 이제 2017년도에 데이터 사이언스 그 관련된 또 기관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앨런 튜링 인스티튜트를 만들었는데 이 기관을 인공지능 그 국가 연구기관으로 좀 재정비한다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AI 활용을 좀 확산하는 쪽에 전문가 협의회라든지 그 인공지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노베이션 UK라는 걸 통해서 계속 촉발시키고 하는 그 뭐 테크 UK 그런 네트워크 파트너들을 계속 구성하고 있고 해외 투자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 전역에서 AI 정책 지원을 통해서 신생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최근 몇 년 전까지는 뭐 현대화 계획해가지고 어떤 그런 시설 이런 기반의 현대화를 마더나이제이션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제 뭐 알리바바나 이런 기업들이 나오면서 뭐 전자정부 이런 것도 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그런 빅데이터 중심의 어떤 산업 발전 전략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중국이 이런 IT 기반에서 뭐 한 30% 이상으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글로벌 기업을 한 10개 이상 그다음에 뭐 한 500개 이상의 응용 기업들을 발굴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뭐 핵심 정책으로서는 뭐 소프트웨어 고도화, 표준 뭐 이런 전반적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빅데이터 지원 제도로서 뭐 정책 국가기관 협력이라든가 데이터 유출이나 뭐 개방 이런 관리 기구도 운영하고 있고 자금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 중국에서 한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해 그 빅데이터 산업 중국 빅데이터 산업 협회에서 발표한 거 들어보니까 중국은 그 게임의 룰이 어떤 알리바바든 텐센트든 하웨이든 데이터를 개인 정보를 축적하면 그냥 각 개인 정보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약간의 뭐 개인의 문제가 되더라도 어떤 기업 중심으로 밀어주는 그래서 하여튼 국가적 선도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좀 이런 그래서 조금 개인 정보 훼손돼도 괜찮다 뭐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중국에 이제 31개 그 직할시나 장성이 있는데 기존에 전자정보 시스템이 없으니까 바로 그 텐센트나 바이두 같은 플랫폼에 그 어떤 31개 성에 있는 데이터들을 예를 들면 뭐 에너지든지 교통이든지 그래서 작년에 빅데이터 엑스포 가서 봤을 때 그 중국 전체 지도 기반에 기업들이 데이터를 그 트랜잭셔널 데이터들을 이렇게 나타내던데 우리는 아직 그게 좀 다시 시군구나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간마이가 돼 있지만 중국은 그런 형태로 기업들이 상당히 어떤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로 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좀 빅데이터에 좀 앞서가고 있는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빅데이터 그 엑스포가 이제 원래 4회차인데요. 그래서 이게 구이저우 성의 이제 기양시에서 하는 건데 그 중국 서남부에 과거는 기양가던 쪽인데 그 이게 이제 천수이변 그다음에 시진핑이 이쪽에 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상당히 IT 기반이 투자가 되고 있고 지금 성장률이 뭐 전국의 31개 장성 중에서 1위를 가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 걸로 뭐 최근에 이제 보도된 건데 뭐 IBM이나 애플 그리고 현대차도 빅데이터 센터를 거기에 이제 뭐 구축한다 그러고요. 뭐 최근에 뭐 텐센트의 그 백업 센터도 여기에 구축하고 그래서 그 어떤 빅데이터 인프라 기반을 그 하고 있고 매년 5월달에 그 한 10만 명 이상 참여하는 마치 우리 여수 엑스포나 뭐 대전 엑스포 같은 막 그런 분위기도 제가 지난해 가봤는데 그런 쪽으로 국가의 어떤 그런 모든 IT가 빅데이터로 이렇게 좀 직결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에 이제 빅데이터 산업 발전 센터라고 해서 지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센터도 만들고 또 데이터 유한 공사나 이제 데이터의 뭐 보호나 중립, 개방 이런 부분, 그다음에 어떤 산업 표준화를 하기 위한 데이터 자산 평가 센터를 내명구가 이제 그런 빅데이터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베이징에 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일본은 사실 뭐 그렇지 안 보입니다만 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적 현안들이 뭐 저출산이나 고령화 이런 문제가 있고 특히 이런 사물 인터넷이나 빅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현재 기존에 갖고 있는 뭐 가전이나 전자 제품들에 대한 어떤 성장률을 좀 돌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본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보호가 돼가지고 어떤 실적으로 이제 빅데이터가 활성화가 안 된다는 이슈들이 최근 몇 년 돼 계속 강하게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지난해 좀 주목할 만한 좀 변화들이 좀 관찰되고 있는데 개인정보법이 지난해 2월달에 개정을 해가지고 이 고객 정보를 그 익명화 처리해서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비즈니스 거래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익명 가공 정보 활용 사례로서 뭐 5개 유형에 얘기하는데 뭐 구매 내역이나 그 포스 단말 쪽에서 발생되는 유통 데이터들, 그다음 신용카드, 교통, 철도, 자동차 이런 전력 데이터들을 가공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주요 분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 관련해서는 그 지난해 그 이제 엑시움이라고 미국계 기업인데 한 7억 명의 컨슈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매출이 한 10억 불, 그래서 한 1조 1억 정도 하는 회사인데 일본에 저런 개인 정보처럼 이제 익명 법제화를 하니까 일본에 이제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파일 추출해 가지고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한국은 안 그러냐니까 한국은 사실 개인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사실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사자 특위나 지금 가장 최대 현안 이슈로서 이제 인적 정보의 익명화해서 기업의 어떤 그 재이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시급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독일은 뭐 기본적으로 뭐 제조업 중심으로 뭐 인더스트리 4.0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 구글이나 아마존 뭐 이런 쪽에 전자상거래 이런 쪽에 그 플랫폼 쪽에 어떻게 대해서 이제 디지털 주권을 강화할 건지 그래서 데이터 보호나 프라이버시 이슈를 하면서 그것들을 또 빅데이터를 정제해서 어떻게 쓸 건지 그 뒤에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데이터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인더스트리 4.0 제조 뭐 4.0 이렇게 그간에 국가 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가 뭐 보고서에 의하면은 한 61만 개 일자리가 주는데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제 스마트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서비스를 하면 한 96만 개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한 35만 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국가 전략 보고서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제 경제 에너지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마트 데이터 전략을 국가의 이제 새로운 하이테크 전략이면서 디지털 아젠다로 이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경쟁 우위가 있는 이제 제조 산업 분야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리드 같은 전력 측정하는 이제 에너지, 그다음 의료 기술들,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나 이제 기계들에는 모빌리티 이동성에 관련된 이런 쪽에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잠깐 며칠 전에 웹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뭐 2017년도에 한 5,5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30억 정도 억 원을 이제 예산 투자해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뭐 하여튼 빠르게 뭐 한 5개 나라에 대해서 한 전략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관련된 시사점과 이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사점은 이제 빅데이터가 뭐 과거에는 이게 버즈워드나 되게 혼란스럽고 그랬지만 이제 사실 앞서 본 한 5개 국가에서는 결국은 이 빅데이터가 신산업이나 신서비스 분야에 특히 혁신 성장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장기적으로 좀 대대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이게 뭐 일시적으로 R&D나 2012년도 13년도 추진했지만 아까 영국도 빅데이터 네트워크가 2015년도, 미국도 2015년도에 뭐 지역 혁신 협을 해서 지역 중심으로 전국 전역으로 가는 어떤 국가 전략을 가져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그 부분은 뭐 모든 국가들이 풀어야 될 문제지만 여튼 이게 인적 정보와 사물 데이터가 있다면 뭐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은 인적 데이터의 어떤 익명화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되면서도 그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특히 법제화에 반영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독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데이터를 정제한 개념의 이제 스마트 데이터로 해서 프라이버시 보호하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빅데이터든 뭐 우리 AI 인공지능이든 그런 이런 고급 인력들의 양성을 국가 전체적으로 단순히 대학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지역의 연구기관과 산학 협력할 수 있도록 거점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국가가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간 수요 부분에 상당히 이게 사실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지만 사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오픈 거버먼트라는 것이 투명한 정부가 하나의 목표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공공 데이터의 오픈 소스화하거든요. 그리고 오픈 이노베이션으로서 민간의 어떤 혁신 기술이 정부의 어떤 서비스 파트너로서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오픈 거버먼트의 큰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들이 앞서 봤던 신성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쪽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떤 데이터 경제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그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회사들이 주도해가면서 사실은 정부 영역의 플랫폼으로 좀 들어오고 있고 유한공사 이런 데에서는 민간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 중간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 빅데이터라는 게 결국 개별 기관 안에서 특히 유용한 데이터일수록 당사자 간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총괄하는 좀 기관 그리고 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정책 지원하는 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ESRC 같은데 중국은 데이터 유한공사, 뭐 자산평가센터, 일본의 뭐 정보은행에서 뭐 그거는 또 다른 쪽에서 그런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주도적 기관들 중심으로 국가 전역으로 좀 확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뭐 방향은 결국은 빅데이터에 대한 시대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우리가 정보화를 하면서 데이터 기반 경제 즉 뭐 전 분야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정보화 인프라가 우리가 거의 좀 완성됐다면 그 정보 시스템이나 우리가 금고 곳간에 있는 데이터들을 축적된 데이터 자본을 어떻게 활용성을 제고해서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되지만 빅데이터나 AI 신산업을 만들어갈 건가가 상당히 우리 현안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빅데이터 인프라나 서비스 기술 쪽에서 뭐 각 기관, 민간 포함해서 수집, 관리, 저장 요구들이 되고 있고 또 이런 것도 지능 예측형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돼야 되고 또 이런 서비스들, 또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어떤 또 기반으로 특히 민간에 위치하면서 공공이 좀 활용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NI 빅데이터 센터에서 올 2월까지 이렇게 아까 과장도 얘기하셨지만 공공 민간에 지금 빅데이터 센터들을 쭉 뭐 언론 보도된 것만 조사해 보니까 한 132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통신사, 금융사를 포함해서 지금 공공기관들 뭐 한전 빅데이터 센터나 현대차 그렇게 해서 대학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주체로서의 노드로서의 그 상당히 전국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정부에서는 뭐 가계정통부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이제 분야별 전문센터를 좀 육성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대용량이고 또 실시간 처리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고 또 개인 정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사실 어렵다.
뭐 공공 데이터는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연구 데이터들 뭐 각 분야들 그다음에 민간 데이터들도 상당히 그런 쪽에 오픈 비즈니스 데이터를 내놓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생산하는 기관 중심으로 어떻게 연계하고 확장해 갈 건지를 이제 어떤 사업적으로 좀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역할에서 데이터 기술이나 인프라 이런 쪽으로 해서 영국과 같은 그런 전국 기반의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개방기관 기업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특히 이제 데이터 분석 가공 기업들, 이 브로커리지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뭐 이 빅데이터에서 민간, 공공, 대학, 뭐 연구소 이런 기관들의 중심으로 먼저 좀 어드밴스드하고 액티브한 어떤 센터들을 2020년까지 좀 육성을 해 나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사산업의 앞서 말씀 데이터 자본을 확충하고 생태계를 강화해서 핵심 과제로서는 이제 약간 매칭 또 민간 투자 유발을 하면서 전문 센터를 육성해 가고요. 그다음 이제 총괄 전체적인 기술 인프라 이런 지원을 예산 측면에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 생태계 조성 그리고 특히 데이터 아까 앞서 드린 데이터 레벨에서 어떻게 인프라 연계해서 기업들이 어떤 공공기관 관여하지 않고 아까 뭐 머신 리더블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이런 기관들이 서로 양자간에 못 푸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특히 아까 132개 센터들이 이제 뭐 보면은 금융사나 통신사 이런 중에서 비즈니스 혁신하는 어떤 그런 빅데이터 센터들 그리고 어떤 한전이나 뭐 교통안전공단처럼 공공 서비스를 하는 혁신 센터들 그리고 지역의 어떤 산업 기반으로서 뭐 지자체들도 지금 몇 군데가 만들고 있는데 중소기업들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건지에 대한 지원 그다음 대학이나 R&D 기관들 중심으로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어떤 빅데이터 관련된 분석 기업이나 가공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